자, 대칭 이동 첫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점 2,-3을요. 점 마이너스 2,1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가정을 해봐야 되겠죠. 너 몇 콤마 몇 할래? 너 그래 A, B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네들 관계를요 좀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2,-3이 있는데 너희들 마이너스 2,1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위치냐면 이렇게 점을 지나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위치가 될 건데 너의 좌표가 A, B야. 자, 그럼 반드시 이 현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요 대칭의 중심이 되는 요 대칭점, 즉 점 2,-1 이 아이가 너희들 두 점의 중점이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A, B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중점 좌표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2분의 2와 A의 값의 평균값. 그리고 이 Y좌표 1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2분의 마이너스 3과 플러스 B의 요 반값. 자, 그래서 너가 계산이 되어지면요. A는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B는 얼마입니까?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5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원이 등장했고요. 그 원을 점 3,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원이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거고요. 그 원을 3,4라고 하는 점으로 대칭 이동해봐 라는 건데, 자, 여러분, 이런 원이 등장했다. 그러면 정말로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을 표현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심좌표와 반지름만 알면 도형의 방정식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 중심좌표가 어디로 이동했는지만 추적을 하고요. 당연히 요렇게 이런 위치에 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모양이나 크기는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너랑 똑같이 생긴 원을 그냥 요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즉 반지름의 길이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표준형의 식으로 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x군요.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y제곱 상수항 1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자, 뭘 더해주고 빼줘야 되겠습니까? 25를 더하고 이렇게 빼줘야 되겠네요. 그럼 너는 x-5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었구나. 자, 중심좌표가 어디였습니까? 알고 봤더니 5,0이었고 이 3,4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점만 알아내면 우리가 대칭 이동된 원의 방정식에서 쓰일 중심좌표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여기 어디가 되겠습니까? 너 모르겠다. 그럼 A, B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너희들 중점 좌표가 3,4다. 그러므로 2분의 A 더하기 5는 3이 되어야 하겠고요. 또 2분의 B 더하기 0은 4가 되어야 해서 A 값이 얼마? 1. 그리고 B 값은 얼마? 8 하고 요 좌표가 바로 1,8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겠죠. 모양이나 크기는 유지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반지름 1 챙겨가시면 얘네들 이 대칭 이동된 원의 방정식은요, x-1의 제곱 더하기 y-8의 제곱이 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점 P가 있군요. 1,4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직선 y는 2x-3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것도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그림 하나 쓱 그려놓고 출발할게요. 자, 직선 요렇게 있는 겁니다. 너가 y는 2x-3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점 요렇게 P가 있다 이거죠. 좌표는
1,4입니다. 자, 당연히 선 대칭 이동이라는 게 요렇게 우리가 수선에 대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위치가 일단 필요하니까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당연히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요 점이 우리가 원하는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가 되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P'라고 잡고요. 그 좌표를 A, B라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대칭 했을 때는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얘네들 이 점, 즉 선분 P'와 직선에 대해서 그 교점은 반드시 선분의 중점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들 선과 직선과 선분 P'가 이루는 기울기의 곱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다. 왜? 수직이니까. 이 두 관계로 우리가 얘네들 좌표를 추적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얘네들 중점 좌표를 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중점 좌표, 모든 점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이름이 없네요. 우리가 줍시다. 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 좌표에 대하여 우리가 쓸 수 있겠네요. 너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 그쵸? 직선에 대입했을 때 만족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너는 2분의 B 더하기 4는 2 곱하기 2분의 A 더하기 1 마이너스 3 해서 어차피 이거 지워지면 양변에 또 2를 곱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B 더하기 4는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 하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A 마이너스 B는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8 하고 우리가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걸 이용한다? 얘네들 수직 조건을 이용하겠다 해서 얘네들 선분의 기울기는 A-1분의 B-4. 근데 너의 기울기가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2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대각선끼리 곱은 항상 같아야 되니까 2b-8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 얘네들 넘겨주고 계산하시면 a 더하기 2b는 9구나 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에 관한 우리가 이렇게 식 두 개를 만들어 냈고요. 연립하면 우리가 a, b 각각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네들 두 배를 취해 볼까요? 그러면 4a 마이너스 2b는 16이니까요. 더했을 때 5a는 25가 되어서 오케이. 너는 a는 5고요. a가 5니까 b는 2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던 좌표는 어딥니까? 바로 5,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조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살펴보죠. 직선 y는 2x-1을요. 직선 y는 x 플러스 3에 대해요.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어떤 도형, 즉 직선입니다. 그쵸? 도형을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정보를 일단 좀 써주고 혹은 그려주고 출발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 대칭을 기준으로 하는 대칭축입니다. y는 x 플러스 3의 식을 갖고 있네요. 그 다음에 y는 2x-1이 그냥 대충 요 정도 있다고 할게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y는 2x-1이라고 했을 때 자, 요 파란색 선을 검은색 선에 대칭 이동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당연히 교점을 통과하는 똑같이 교점을 만나겠죠. 하고 요렇게 같은 거리만큼 마주보는 형태의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의의 점을 또 이렇게 하나 잡아줍니다. 그럼 너희들 요 점을 P점이라고 했을 때 x, y라고 하면요. 당연히 요렇게 같은 거리만큼 마주보고 있는 요 점이 바로 P-X-, y-라고 요렇게 세팅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중점이 반드시 이 대칭 선인 거죠. 요 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것도 우리가 이름을 좀 부여해 줍시다. 모든 점에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M 하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조건 누구를 통해서 얘기할 겁니까? 요 중점 좌표, 즉 선분의 중점 좌표 M 좌표가 얘네들 요 검은색 선, 즉 대칭축이 되는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M 너는 2분의 x, x 다시 그리고 2분의 y 더하기 y 다시. 근데 직선에 대입하면 만족해. 그러면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는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더하기 3. 요게 항상 참이 되어야 되겠죠. 그쵸? 양변에 2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요, y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x 다시 플러스 6이 되어서요, 자, 이렇게 이항에서 이쁘게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 플러스 6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요게 우리가 이용할 첫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조건을 이용할 겁니까? 바로 수직 조건. 너희들 선분과 이 대칭이 되는 기준이 되는 선이 기울기가 항상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용하는 거죠. 근데 기울기가 바로 정해졌네요. 여긴 기울기가 1이죠. 그럼 너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다. 요 수직 조건은 요걸 표현을 안 했군요. 자, 뭐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겠다. 그럼 기울기 표현 해주자. x 다시 마이너스 x, y 다시 마이너스 y. 이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양변에 요 분모를 똑같이 곱하니까요, y 다시 마이너스 y는 x 마이너스 x 다시 요렇게 정리가 되겠나요? 그래서 예쁘게 또 이게 넘겨주게 되면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x 다시 마이너스 아니 이거 둘 다 플러스군요. x 다시 플러스 y 다시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우리가 이용할 두 번째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요, 요 항상 성립하는 x, y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x 다시와 y 다시로 표현을 한 다음에 그 x 좌표와 y 좌표를 원래 위에 있었던 요 파란색 선에 방정식에 대입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해야 될 대상은 x값과 y값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식을 더하면요, 첫 번째 1번과 2번을 만약에 더하게 되면 나오는 식이 뭐가 되겠습니까? 2y는 사라지겠죠? x만 남겠네요. x 다시 플러스 6이라서 얘네들 누구를 얻을 수 있습니까? y 값이 x 다시 플러스 3 요렇게 정리가 되나요? 그 다음 1번에서 2번을 빼면 얘네들 이번에는 y가 사라지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x는 얘네들 x가 이번엔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y 다시 플러스 6하고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얼마입니까? y 다시 마이너스 3이다 하고 요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얻어내는 우리가 이 x값과 y값을 대입할 수 있잖아요. 어떤 식에다가? 요 직선의 식에다가 말이죠. 왜? 어차피 이 x, y 좌표는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항상 대입해도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y 대신에 x 다시 플러스 3 대입되고요, x 대신에 이렇게 y 다시 마이너스 3을 넣어주게 되면 항상 참이 될 수 있는 x 다시와 y 다시에 대한 관계식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누가 되는 겁니까? 평행이동이랍니다. 대칭 이동을 시킨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는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걸 지워야 되겠죠 하고 이렇게 툭툭 지우시고 이것만 이쁘게 정리하면요, 얘네들 좌변으로 싹 다 몰아볼까요? 그러면 x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 2y에다가 마이너스 7을 넘겨주면 플러스 10이네요. 그쵸? 자, 요게 바로 깔끔한 요 대칭 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이다 하고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선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이용해서 요런 식의 형태를 대입하는 것까지 요 과정 자체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건 반드시 연습을 꼭 부단히 하세요. 자, 그다음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자,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지고요. 이 두 점과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AP의 선분의 길이와 선분 BP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나온 문제네요. 자, 요것도 한번 선생님이 일단은 정보의 시각화, 눈으로 보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은요, 자, x좌표가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두 점 좌표 그냥 대충 그냥 y좌표가 전부 다 양수니까 x축보단 다 위에 있을 거예요. 그냥 요렇게 그냥 대충 찍겠습니다. 그럼 a좌표가 0,2고요. 그 다음에 b좌표는 뭐 요렇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쵸? 6,3입니다. 그러면 이 P라는 점은 x축 위를 움직이는 무수한 점 중에 하나란 얘긴데,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요,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이에요. 자, 일단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충 한번 P점 딱 잡아보겠습니다. 뭐 요 정도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P점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AP와 이 BP가 가장 짧은 값이, 즉 가장 작은 값이 되게끔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얘네들 이 현상은요, 우리가 결론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선생님이 먼저 해법을 좀 얘기하고 나서 이해하시는 방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얘네들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 일단은요, A점이든 B점이든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를 대칭 이동합니다. A점을 한번 대칭 이동을 해볼까요? 그럼 요렇게 우리가 수직이 되면서 같은 거리에 있는 요 점이 이제 대칭 이동된 점 A-가 될 거고요. 너가 좌표가 당연히 x축 대칭 이동이니까 0,-2 y좌표만 부호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이 A-와 B좌표를요, 깔끔하게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줘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이 x축과 만나는 요 점 있죠? 요 점이 우리가 원하는 P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만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이유까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죠? 자, 보조선 하나만 연결해 줍니다.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AP를 연결하게 됐을 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자, 요 교점 또 이름을 한번 선생님이 A, B, C 있으니까, 자, C가 없군요. 자, C라고 이렇게 그냥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삼각형 A, C, P 하고요, 삼각형 A-CP가 합동이 됩니다. 자, 이거 무슨 합동이냐면요, 일단 90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AC와 CA-는 대칭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선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CP 요 길이가 공통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SAS 합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당연히 얘네들 대응하는 변의 길이도 같을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요 AP 요 선분과 A-P 요 선분이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지금, 자, AP의 선분의 길이 더하기 BP의 선분의 길이, 사실 이거는 AP가 누구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A-와 P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A-P하고 대체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 두 개가 대응되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대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요, A-P 플러스 BP라고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봤더니요, 하나의 뭡니까? 직선이라는 거죠. 자, 어떤 선분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너희들이 하나의 직선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이 바로 점 P가 요렇게 A-와 B를 연결한 요 X축과의 교점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 결론적인 내용을 만약에 모르고서 여러분들이 이 P점의 좌표를 찾는다던가 얘네들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한다던가
이거를 생각하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배경 지식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이 유형에 대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방법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요. 이 P점 좌표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AP하고 BP의 길이의 합을 구할 수 있죠. 그게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대칭 이동한 A-라는 점과 B라는 점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곧 정답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을 얘기해주면 너는 자, A부터 쓸까요? A-B 선분의 길이니까 얼마겠습니까? 루트 딱 씌워주고요. B에서 A를 뺄까요? 6에서 0 빼니까 그냥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플러스 2의 제곱 요렇게 되나요? 그래서 너는 루트 36 더하기 25가 되어서요. 루트 얼마입니까? 61이 정답이다 하고 요렇게 정답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